내가 힘들게 썼겠어? 다른 말. 엄청 힘들었어 이거 다 쓰는데. 두 개 말은 다른 말입니다. 어디서 다른 말일까요? 딱 봐도 다른 말이 있네. 다 똑같은 말인데 지금. 딱 봐도 다른 말이 있잖아 지금. 얘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야. 됐어? 자, 위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AN, CN에 대한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같다는 말을 했어. 그러면 수렴한다는 소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무한대는 같다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건 같은 무한대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말이야 일단. 됐지? 이게 무한대가 같다는 것은 비율이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다고? 위에 있는 말은 수렴한다는 말이 숨어 있다고요. 밑에는 뺐더니 0이 떴다는 것은 두 개가 차이가 같다 이 소리잖아. 같은 값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애매하지. 무한대에도 같을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니? 여기는 수렴이란 말이 없는 거라고. 수렴 또는 발산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당연히 반예가 되려면 발산 쪽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야 비엔이 수렴한다는 말이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위에는 참이고 밑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한번 물어보면 뭐 알겠어? 반예를 들겠지. 반예를 들겠지. n 플러스 n분의 1 n 플러스 n분의 2 누가 더 커? 자연수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극한 붙이면 다 몰라 돼. 무한대.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n분의 2만 남지. 무한대 보내면 0. 가운데는 무한대. 이해되니? 됐어? 이게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때 얘는 수렴값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됐지? 따지고 보면 요것을 얘는 각각을 얘기한 거고 얘는 하나,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놈을 쪼개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반예야.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거 왜 안 되지? 반예다고 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다음 여기 하나 있네. 요것이 아니지. 요것이 아니고 요거 어제 잠깐 했던 BN이 AN보다 더 커요. 근데 AN이 무한대로 간대. 근데 BN은 더 커. 그럼 BN도 무한대가 되겠지. 무한대보다 더 크니까 무한대가 되겠지. 무한대보다 작으면 그건 모르겠지. 무한대보다 작으면 모르겠지. 그래서 1번은 참이고 2번은 거짓이 된 거라고. 얘는 BN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수열을 두 개가 하나가 수렴이고 두 개는 수렴한다. 두 개가 수렴이고 하나가 수렴한다는 말은 일단 하나가 이렇게 두 개 쪼개진 것은 거짓이야 무조건. 두 개가 하나가 된 것은 뭐만 조심해?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됐잖아요. 뭐 있어? 두 개를 곱했네. 그러면 참이야. 두 개가 수렴하는데 하나가 됐지. 근데 어떻게 했어? 나누겠지. 나누겠으면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 이건 틀렸다고. 틀린 이유는 알겠지? 하나야 틀렸어. 하나야 틀렸어. 그래서 요게 수렴하면 요놈도 수렴한다. 이거 틀렸어. 제곱이 수렴하면 이거 수렴한다. 틀렸어요? 자, 요거는 역. 적어놓으세요. 역. 요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여 거짓이야. AN이 있을 거고 또 AN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두 개를 더했잖아, 곱했잖아요. 그럼 요놈은 수렴한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요놈이 된다는 말은 요놈도 된다가 되겠네. 맞니? AN이 수렴하면 AN 세제곱도 수렴한다. 참이 되겠죠? AN이 되면 AN 제곱도 되고 AN 세제곱도 되겠지. 계속 곱해서 가는 거니까. 33번이 맞은 이유는 아까는 0이었는데 AN이 알파란 말이 없었지. 지금 알파란 말이 있으니까 참이 된 겁니다. 이거는. 뒷페이지였는데. 자, 요거. 좀 다른 내용인데 무한대. AN은 무한대고 AN 빼기 BN은 상수가 됐지. 무한대에서 BN을 뺐더니 상수가 되는 것은 무한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빼기로는 무한대. 곱하기로는 0이야. 됐지? 특수한 값수 상수 수렴값으로 잡으려면 무한대를 잡을 수 있는 놈은 빼기로는 무한대. 나누기로는 무한대. 됐지? 곱하기로는 0. 요런 개념이라고. 됐니? 근데 뺐을 때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 다항함수에서 어떻게 했었어? 어떤 생각을 했지? 다항함수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도 같아야 된다겠지. 빼기가 수렴을 하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쓴다고?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차수도 같아야 되고 개수 또한 같아야 된다 했잖아. 똑같은 무한대 쪽이 똑같은 놈이어야 돼. 그래야 된다고 해서 1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해됐어? 할 수 있겠지? 어? 생각할 수 있겠니? 증명해줘? 어차피 증명해줘도 그건 기억 못하고 내가 그 전에 말했던 것만 기억할 거야. 됐니? 증명법은 단순합니다. 증명법은 단순해. 이런 류의 문제들은 증명법이 뭐냐면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가 수렴하잖아. 그러지? 그러면은 무한대가 지금 아직 확실치 않은 거고 수렴한 놈은 확실한 놈이야. 그렇지? 그럼 식 조작은 어떤 식을 조작하면 수렴한 놈은 식을 조작을 할 거야. 무한대는 아직 조작이 안 돼. 무한대는 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 형태 있죠. 부정 형태. 무한대면 무한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 있잖아. 그런 풀이 방법으로 넘어갈 거야. 식은 누굴 할 거고 수렴한 놈을 조작을 할 거고.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야. 식고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됐어요? 식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고를 만들어 봐. 잘 봐. 단순해. AN-BN이 어떤 극한값, 수렴값을 갖고 있지. 그러겠지. 그럼 요 놈을 누굴 만들어? AN-BN을 만들어. 됐어? AN-BN의 형태를 만드는 거라고. 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누굴 잡을 거야? AN-BN 분모를 잡아도 되고 분자로 잡아도 돼. 하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분모를 잡을 거야. 분모가 무한대가 사실 무한대분은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이고 분모를 잡았어. 뭐로 잡았어? 일단 상수로 만들었지. 그 다음은 이거 뭐가 나타났어? 다시 BN이 나타났죠. 안 돼. 됐지? 그리고 나서 BN 이래 되겠지. 보이니?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수렴을 하고 있어. 얘는 상수값이야. 얘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그럼 얘한테 분모 문제를 뭐로 나눌 거야? BN으로 이제 나눌 거야. 됐지? 그러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 풀이 방법이 조금 더 빨라. 이게 좀 더 빨라.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요 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이 지금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치환을 하는 겁니다. 누굴 치환해? 확실한 놈을 치환하고 무한대가 있는 놈은 우리는 부정형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CN으로 치환을 합니다. CN으로 치환하면 리미트 CN은 알파가 됐죠. 됐지?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제 뭐가 되냐면 누구를 없앨 거야? AN이 남겨놓고 BN을 없앨 거야. BN은 AN 빼기 BN이 CN이니까 AN 빼기 CN이 됐겠죠. 그래서 식에다 대입을 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대신에 AN 마이너스 CN을 넣을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눈이 가야 돼? 무한대로 가는 놈한테 눈이 가야 돼. 얘한테 눈이 가면 안 되겠지. 얘는 알파니까. 됐지?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 거야? 부정형으로 풀게 돼서 일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요렇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쓸 거야. 예? 요거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유의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올 거야. 얘는 OX 문제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 됐니? 사실 거저 주는 문제야. 근데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요것도 좀 힘들어져.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식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치환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식의 모습을 만들 때 좀 어려운 점이 이런 느낌이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무한대로 가는 놈도 n제곱하고 n은 다르잖아. n제곱하고 n도 달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하고 그냥 무한대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영인자의 개수가 하나인 것과 두 개는 또 달라. 식의 모습을 잘못 바꾸면 그런 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까다로운 문제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됐어? 10개 중에 8개는 안 틀리거든. 한두 개 틀립니다. 틀릴 때 조심을 해야 돼. 알겠지?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다음은 AN이 알파이면 왜? 왜 이거 수주를 못 외워가지고 밑에 줄 볼까요? AN이 알파이면 플러스 1 플러스 2는 알파다. 당연한 말이죠. AN이 알파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도 알파다. 됐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됐어? 그 다음에 AN이 알파이면 요거랑 요거는 알파다. 뭐 위에 문제 뭐야? 거의 약간 다르긴 한데 위에는 플러스 1 플러스 2고 밑에는 곱하기잖아요. 그러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역은 맞는 말. 역은 맞는 말인데 리미트 a en 마이너스 1은 수렴. 리미트 en도 수렴. 리미트 an 수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영상을 지금 들었어 안 들었어 도대체? 윤세 맞는 말 틀린 말이야? 너는 맞아야죠. 수업도 들었는데. 아니 틀리다고 했잖아. 저쪽만 알아. 저쪽 괴를만 알아. 저쪽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 들었어? 아니요. 네 이것만 알아요. 이건 알아? 왜 틀렸어 근데? 뭐라고? 수렴값이 다르. 그렇지. 수렴값이 다릅니다. 수렴값이 달라. 홀수는 홀수대로 수렴할 수 있고 짝수는 짝수대로 수렴할 수가 있어. 됐니? 이해됐니? 이유 알겠어? 이유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야. 다 봤냐? 다 봤냐? 자, 37번도 마찬가지야. 37번이 요것보다는 요게 많이 나와. 리미트 AN이 알파이면 양수가 되겠죠. 리미트 AN은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이다.
참거짓. 거짓. 참거짓. 거짓이야. 왜? 다 봤네야. 되겠지? 아니 봤는데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자, 이 예시를 내가 들었어. 이 예시를 들었어. 자, 이 예시는 이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절대값 AN이니까 절대값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 맞는 말이잖아. 그러지? 그럼 뭐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 같은데? 뭐서 틀린 거야? 선생님 말에서 잘 힌트가 다 있어. 맞는 거 같은데 에서 틀렸겠지. 맞는 거 같은데 안 맞다고 이게. 극한값을 알파라고 쓰는 순간 얘는 극한값이 있어야 돼 일단.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는 말에서는 당연히 극한값이 있어야 돼. 아까도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같다는 말이 있었잖아. 같다는 말에는 값이 있고 같다는 말이야. 얘를 알파를 쓰는 순간 얘가 수렴을 한다 이런 말이 쓰고 있다고. 리미트 AN은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이 알파가 된다 이거지. 수렴값이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란 말은 일단 틀렸어.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가 극한값에서는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그래서 100개 중에 몇 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98개는 맞아. 선생님 말이. 다 틀렸다고 보면 돼. 알겠니? 이게 극한값이 어떨 때는 알파라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 이건 없다고. 그럼 함수가 달라져야지. 함수가 모양이 어떨 때는 이 함수가 되고 어떨 때는 이 함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말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되니 수렴하는데 알파다.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다. 이 말이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아까 했던 거네. 참이다고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해. 0이 되더라도 무한대가 아까 반 들어줬어. 발산, 수렴, 이거는 0. 발산, 수렴, AN분의 BN.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자, 대부분 우리가 틀린 말인데 맞은 말이지. 마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 마치. 그래서 그거는 발산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야. 발산은 수렴이 아닌 걸 다 발산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 중에는 대부분 어떤 발산을 말씀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거고 진동 발산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은 무한대적인 느낌으로 문장을 많이 써줘. 무한대적 마치 맞는 것처럼 문장을 많이 해. 왜냐면 무한대를 먼저 생각하거든 발산하면. 되니?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분 반예는 어디에 있냐면 진동 쪽에 들어있어. 대부분 진동 쪽에가 발대가 들어있어. 되니? 넣을 때 진동을 넣어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더 알 수가 있어. 되니? 발산을 넣을 때 진동을 넣어봐라고 해.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확인된다고 해. 진동이 뭐야? 이게 진동이야. 네. 이게 진동이야. 네. 됐지? 자,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와. 이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 대신에 자,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은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등비 수열의 극한은 꼭 할 줄 알아야 돼. 현재 우리는 지금 수열의 극한은 다 어디로만 보내냐면 무한대로만 보냅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뭐로 가까이 간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한대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만 있고 그래서 등비 수열 중에 등비 수열 R의 n제곱. 실은 등비 수열은 우리는 R의 n제곱을 쓰진 않았고 AR의 n제곱, AR의 n-1제곱 썼습니다. AR의 n-1제곱 썼지만 그냥 등비 수열의 형태 R의 n제곱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비 R이 1보다 크면 얘네들은 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수함수적 생각을 좀 하라고 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음수적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음수는 뿔마 왔다 갔다 해. 뿔마 왔다 갔다 할 거야. 됐니?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이놈은 여튼간에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 R이 1이면 1. R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밑이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절대값이. 그럼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아닌데요. 마이너스는 그러지 않는데요. 또 어디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그리면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자, 요거 내가 말했어. 수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야. 수열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 점으로 찍어야 되잖아. 점으로 찍기 힘드니까 그냥 그 점을 어느 정도 연결했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니?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얘가 어쩔 때 R이 양수이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3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됐지? R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어째? 어찌됐든 간에 0으로 가까이 가고는 있는 건 사실이라고. 됐지? 그래서 R이 얘가 음수일 때.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얼마다? 뭐가 됐니? 얘는 0이 되겠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아까는 지수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면 얘는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프가 가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지. 자, 둘 다 진동을 하는데 좀 위에 있는 진동은 수렴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진동은 발산을 하는 거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간혹가다 너희들이 헷갈려. 이거 진동이네? 수렴 안 한다. 이것이 아니야.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면서 진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위에 수렴 조건을 생각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수렴하기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0 또는 초항이 0이 될 수 있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지금은 헷갈리지 않은데 좀 뒤에 가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됐어요?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지? 그럼 뭐만 따져주면 돼? 초항 따져주고 공비 따져주면 된다 이 말이야. 오른쪽에 보면은 뭐만 따져주면 돼? 공비만 있네. 초항은 없고. 초항 없지는 않지. 1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0 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안에가 0이 있으니까 초항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뭐가? 공비가 2분의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되겠다. 풀면 끝. 밑에 문제는 초항이 있으니까 x가 3 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비가. 공비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공비를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 공비는 어떻게 봐야 돼? 공비는 n 밑에 있는 놈이 공비야. n 밑에 있는 놈이 공비야. 2n이면 제곱까지가 공비입니다. 아니 이거만 봐 그냥. 이거 잠깐 은근만 넘어가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공비가 얼마야? 기억. R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는 R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R이고 세 번째는 2분의 R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분의 R 마이너스 1이고 공비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n제곱 밑에 있는 것이 다 공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안 봐도 돼.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자, 요 문제 한 문제만 언급하고 갈까요? 자, 이런 수열은 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뭐는 했어? 공부를 했어. R의 n제곱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 근데 그 R의 n제곱을 가지고 짬뽕을 시켰냐? 더하고 빼고 나누고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상수분의 상수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우선적으로 R의 n제곱이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면 누가
밑을 뭐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1, 1로 나눌 거야. 됐니?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온다 이거지. 5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총 5개를 해야 돼. 조심할 점이 있어요. 얘를 5개를 꼭 해야 하는 게 맞아. 근데 어떨 때 보면 요 둘이 같아질 수는 있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지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쪼개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원래 알고 있는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을 먼저 적읍시다. R의 n제곱 극한을 적으면 어떻게 돼? 오른쪽은 이거 안 적었나? 이거 안 적었네. 결과로는 안 적었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sorry. 얘가 등호가 하나는 붙어 있지? 등호 하나는 붙어 있잖아. 하나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 좀 다르긴 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원래는 나는 사실 문제 할 때 분리해서 풀어야 따로 계산해 달라고 해. 됐어요?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발산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얘가 다른 식하고 짬뽕이 되면 접목이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달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됐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왼쪽 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뿔마 무한대입니다. 지금 뭔 말을 하는 중이냐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극한값을 적고 있는 중이야.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냐면 뿔마 1이 될 거야. 0부터 1 사이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0이 될 거야. 1일 때는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1보다 클 때는 무한대가 될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빠져서 마이너스 1이 일단 빠졌죠. 그 이유는 뭐겠어? 분모가 0이 되니까 빠졌겠네. 마이너스는 제외시켜줬고 총 4개만 하면 되겠네. 첫 번째 왼쪽부터 그냥 할게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요거 수열에 대한 수렴 발산 극한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R의 n제곱 자체가 어차피 분모 분자가 똑같은 무한대 갈 거 아니야. 그놈을 FR이라고 보면 리미트 FR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면 보이나요?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러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앞에 마이너스 1 상수.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 R의 n제곱이 0이 됐어요. 그래서 요 극한값은 1. 세 번째 R이 1이면 이 값이 뭐가 돼서 1이 돼서 0. R의 n제곱이 1이 돼서 0. 네 번째 R이 1보다 크면 얘가 뭐가 돼서 무한대가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걸 조사해라 했을 수도 있고 요놈을 갖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어디야 좀 더 이상한데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까지가 1. 그 다음에 요놈이 0. 그 다음에 요놈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뭐 다른 함수와 연결을 시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자 53번 하기 전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어제 수업을 하긴 했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항식은 차수가 지배를 합니다. 차수가 지배. 근데 우리는 이제 다항식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 안 틀려. 지수 형태가 나옵니다. 지수 형태. 지수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지만 0분의 0꼴도 있습니다. 이거 가로쳐갖고 집어넣어줘야 돼. 그거 넣어줘야 돼. 넣어. 다음에 영상 보낼 거야. 이거 복사해달라고 할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고 0분의 0꼴도 있어요. 근데 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왜? 지수하면 마치 크다는 생각을 하잖아. 지수라고 생각하면 크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 이 초등 생각이야.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돼. 무한대도 있지만 0도 있어. 무한대도 있지만 0도 있어. 됐니? 그래서 0분의 0꼴 또한 있는데 누가 지배를 할 거냐면 절대값 밑이 큰 놈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밑이 큰 놈만 남겨놓고 그런 작은 놈들은 이 식의 극한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뭐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이야. 그러지? 우리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를 찾을 때 대빵만 찾아가지고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부터 지수 대빵만 찾아가지고 그 대빵만 갖고 우린 계산할 거라고. 이해되니?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럼 대빵을 찾아보자. 이 답이 다 나왔는데. 그거를 볼 줄 알면 문제가 쉽게 풀어져. 자, 45번. 대빵 뭐이니? 대빵만 찾으면 돼. 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차피. 그 전에 우리가 사전 작업할 때는 정확하게 문제 풀려면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꼴인지 확인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야? 맞니? 두 번째가 뭐야? 일단 부호는 있겠지만 부호는 있어. 뿔마 부호는 있겠지만 무한대인 건 사실이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게? 세 번째 얘는 무한대. 얘는 0. 얘는 무한대. 얘는 0. 필요 없어. 볼 필요가 없어. 됐어? 여튼간에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와, 쟤안 사라져. 사라져. 오, 오케이, 사라지네. 얘는 뭐가 돼? 얘는 0. 이런 꼴이 있다 이 말이야. 됐지? 사실 이게 0분의 0꼴이라고 정확하게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얘를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나타납니다. 됐지? 분모 분자를 뒤집어 버리면 얘를 분모도 뒤집고 분자도 뒤집어 버리면 0분의 0꼴이 등장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번분수 형태로 계산해 버리면 똑같은 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 봤을 때 지수 형태가 0분의 0꼴도 존재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 위에 거는 답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돼. 3. 대빵이 누구야? 대빵 누구냐? 3 없는데. 마이너스 3인데.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됐어? 보여? 여기까지는 쉽게 끝나야 돼. 47번도 쉽게 끝나야 돼. 왜? 무한대 더하기 0, 무한대 더하기 0이잖아. 뭐만 보면 돼? 무한대만 보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 2분의 1. 어렵게로 따지면, 쉽기로 따지면 47번이 제일 쉬워야 돼, 원래. 아니, 47번이 45번하고 똑같은 느낌이어야 돼. 47번이 45번하고 똑같은 느낌이어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에 n제곱을 의식하고 있다. 그럼 필요가 없어. 무한대가 있으면 0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 0들만 있으면 0을 의식해야 되잖아. 그러지? 48번은 누가 대빵이야? 아까 뭐라 했어? 누가 큰 놈이 대빵이라 했어? 절대값 밑이 큰 놈이 대빵이라 했어. 2분의 1이 대빵입니다. 됐어요? 2분의 1이 대빵이니까 남는 것은 누가 남어? 2분의 1에 1제곱분의 1이 남았네. 2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됩니까? 얘가 대빵 2분의 1이면 요건지 알았으면 분모 분자의 이 n제곱을 곱해 가지고 정리정돈을 하면 형태가 쉽게 떨어집니다. 분모 분자의 선생님이 뭘 정리한 거냐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을 구한 거네요. 현재 식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분모를 정리한 거야. 대빵을 정리한 거라고. 됐지? 대빵을 정리했더니 풀었더니 얘가 상수가 되고 얘네들이 다 0, 0이 돼서 이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태를 그냥 볼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왜 이게 꽤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풀고 싶은 아까 그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난이도 중상상 정도 됩니다. 아주 상은 아니고 킬러까지는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유형의 문제야. 자, 식이 꽤 복잡하게 보여요. 이런 식의 류의 문제가 꽤 복잡하게 보여. 하지만 아주 쉬운 문제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이해되니?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x라는 어떤 아직 함수 형태가 이 x 변수가 이 변수로 따라간단 말이지. 이 x에 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이 정도 문제가 여 단원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의 수준이야. 이 식을 어째야 돼? 쉽게 볼 수가 있어야 돼. 미적은 이렇습니다. 미적이 어느 선까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까지는 식의 꼴이야. 식의 꼴. 이 식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꼴을 이해하고 식이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읽어낼 수가 있으면 미적이 50%가 끝나. 그럼 학교 내신은 잡을 수 있어. 거기까지만 해도. 왜? 학교 내신은 식을 어렵게 줄 거거든. 똑같은 공식이라도 식을 어렵게 줄 거야. 그러면 그 식의 어려운 구조를 쉽게 해석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식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은 복잡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 뭐만 보여? 지수 형태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짬뽕 시킨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진짜. 어차피 얘가 0이 되더라도 얘는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 되잖아. 대빵만 찾으면 돼. 대빵이 누구야 그러면? 2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지? 그러면 x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줘야 돼? x가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x가 2보다 더 큰 놈을 생각할 거고 x가 2인 놈하고 마이너스 2인 놈은 뭔가 깨림직하니까 나눠서 생각하겠다가 되는 거지. 깨림직해서 그래. 한꺼번에 풀었을 때 모순점이 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2보다 크면 누가 대빵이야? 절대 x가 대빵일 거 아니야. 뭐만 남아보면 x가 되겠지. 쉽게 보여준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흐름 이해해야 돼. 여기서 좀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려면 이 오른쪽 2 대신에 뭐가 나올 거냐면 2분의 1 같은 게 나옵니다. 2분의 1 같은 게 나와. 되니? 그러면 x를 어떻게 나눠야 돼? 2분의 1로 나누면 돼. 절대값 2분의 1로 나누면 됐어? 어떨 때는 2분의 1이 대빵이 되고 어떨 때는 x가 대빵이 될 거라고. x가 2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 2니까 얼마가 돼? 2니까 2분의 2, 4, 6, 3인가요? 함산되니? 함산돼? 됐어? x가 마이너스 2이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네. 사실 이 문제하고는 번외입니다. 번외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안 나오겠네. 분모가 0이 돼버렸네. 분모가 0이 돼버렸어 지금. 됐어? 그래, 범위 자체가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외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마이너스 2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네. 그러면 요놈을 k 대신 1부터 10까지 넣어라 하면은 2일 때는 3, 2보다 클 때는 뭘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황정 네? 왜 안 했어? 그러게요.
2보다 작을 때는 누가 대빵이야? 2가 대빵이 되지. 그래서 4가 되겠네요. 그러지? 그러면 1은 4고요. 2는 3이고요. 3부터는 x가 돼서 3부터는 3, 4, 5, 6, 7, 8, 9, 10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류의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복잡해져? 여기 n제곱 밑에 있는 값들이 계속 복잡해질 거야. 많이 복잡해져. 막 절대값 x-1, 뭐 fx, 막 x자리에 뭐 gx 이런 함수들이 막 들어간다고. 근데 다 쉬워. 뭐만 따져주면 돼? 대빵만 따져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해되니? 이 x자리에 아주 어려운 식들이 들어갈 거라고. 얘네들은 상수로 줄 거고 뭐 2를 줄 수도 있고 2분의 1 줄, 마이너스 1분의 1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줄 수도 있고. 에?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좋았어.